제가 소신 발언하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트레이더들이 차트 보는 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하락 지지 추세선이랑 상승 저항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락 추세선이면 하락 추세선이고 상승 추세선이면 상승 추세선이지, 하락 지지 추세선은 뭐고 상승 저항 추세선은 또 뭐냐, 왜 네 마음대로 이름을 막 갖다 붙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적합한 이름을 찾지 못해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차트가 있을 때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이고요.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급반등,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저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왔던 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추세선을 작도를 해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분명히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도 하락하는 기울기에 추세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하락 지지 추세선이라는 거죠. 그쵸? 하락을 지지하는 형태의 추세선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추세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탈했어요.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폭락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시를 제가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실시간으로 그냥 보는 거라서, 자, 어쨌든 일단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봤을 때 여기가 분명히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왜? 하락 지지 추세선이 버티고 있고 이 추세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게 기대가 되니까. 그런데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냥 밀어버렸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자체가 하락하는 기울기의 추세선인데 이거를 밀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하락 추세보다 더 큰 매도세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큰 매도세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기존의 하락 기울기를 능가하는 매도 압력이 들어와야만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압력이 들어왔을 때, 더 큰 매도 압력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도달을 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추세선이 최근에도 또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자, 요렇게 작도를 했을 때 급반등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온 자리죠. 이거를 작도해 봤더니 하락 지지 추세선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닿으니까 또 급반등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추세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이탈을 했어요. 그쵸? 종가 기준으로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흐름보다 더 큰 매도 압력이 들어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졌는데도 보통 같았으면은 매수를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돌파를 손절로 잡고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매도 들어가기에, 추격 매도 들어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죠. 이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숏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지만 이런 자리에서 또 숏 들어가기에 좋다. 저항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절은 이거 돌파했을 때 손절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손절이 나가야겠죠. 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도 보시면 여기에서 급반등, 여기에서 급반등. 그래서 이거를 작도를 했습니다. 작도를 했더니 다음에 지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종가가 기가 막히게 여기 이 추세선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종가 마감은 여기 위에서 했다. 그리고 양봉을 한번 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가 이탈을 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매매했다면 이런 꼬리에서는 팔면 안 돼요. 여기에서 롱을 받았다고 해도 이 꼬리에서는 버텨야 돼요. 이거 이만큼 4%? 3.7% 내려가는 거는 버텨야 되고, 종가까지 기다리는 게 베이직한 판단입니다. 종가 매매 트레이더라면. 저 같은 경우 종가 매매 트레이더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꼬리에서 패닉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손절하고 나서 흘렀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이탈했다는 뜻은 기존보다 더 큰 매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의미니까. 무서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하락 지지 추세선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도달을 했을 때 롱을 받을 수 있다, 매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탈을 했어요. 뭐 꼬리로 보든 종가로 보든 뭐로 보든 이탈을 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자체가 좀 가파르죠. 가파른 추세선인데 이 가파른 하락 지지 추세선마저 이탈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매도 압력이 들어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롱 손절이 나가야 되고 공격적인 트레이더라면 여기에서 추격 숏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게 터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 큰 매도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보시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복구를 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베어트랩 구간이 돼요. 베어트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어트랩 이후에는 크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좀 좋은 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이후에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 되고 올라갔네요. 보진 않았습니다. 미리 보진 않았어요. 자, 여기도 보면 엄청 긴 꼬리에 하나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급반등이 나온 저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작도를 했더니 하락 지지 추세선 형태가 됐다. 그쵸? 그리고 여기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도달했을 때 뭐를 받을 수 있다? 일단은 롱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쵸? 그런데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으면 뭐다? 롱 손절이 나가야 된다. 그쵸?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저항 리테스트를 받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봤을 때 굉장히 큰 폭락이잖아요. 단기적으로 큰 폭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락 지지 추세선을 이탈했다.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폭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만큼 내렸는데 여기서 더 내린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런 하락 지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내렸는데 또 내린다고?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구간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안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숏 받기 좋은 거죠. 그쵸? 돌파하면 이제 손절 혹은 뭐 롱을 치든 하고. 자, 그러면 하락 지지 추세선 했으니까 이제 상승 저항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여기도 단계적으로 봤을 때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작도를 해보는 겁니다. 작도를 해봤더니 상승 저항 추세선 형태가 됐네요. 그리고 요거를 일단 저항받긴 하는데 돌파를 했네요. 뭐다? 기존보다 더 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한 매수 압력이 새로 들어왔다. 이거 뭐예요? 폭등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돌파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저항 추세선 작도가 가능한 자리죠. 의미있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내린 자리들이니까. 그리고 봤더니 여기에서 숏을 담았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 뭐다? 이거는 이제 리테스트 지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 받고 한 번 더 새로운 고점을 찍어줬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기억하는데 CPI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저항 추세선마저 한 번에 무시해버리고 올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저 상황이 CPI 이슈가 있던 자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 저항 추세선 작도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쭉 떨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이런 상승 저항 추세선의 존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선을 작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로줄, 수평 가로줄을 작도를 해놓고 이거 돌파했네? 이제 더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숏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원리가. 원리를 이해하면 쉬워요. 모든 것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저항 추세선 작도가 가능하고 돌파했네? 그러면 숏은 일단 손절이 무조건 나가야 되고 리테스트 하는 구간에서 롱을 받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저항 추세선 작도. 그런데 이게 좀 거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달하니까 뭐다?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돌파하니까 뭐다? 지지로 작용을 한다. 너무 쉬워요, 이게. 이걸 안다면. 이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만큼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시장의 차트 분석 수준이 솔직히 낮습니다.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픽을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뇌동 매매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뇌동매매하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안 볼 거니까. 저는 뇌동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죠. 일단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트랩 아까 전에 나왔던 베어트랩에 관한 영상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빼먹었는데 이게 이더리움 차트 일봉이고요. 이더리움 일봉인데 자,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게. 큰 저항이죠. 일봉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구간이 맞아? 추세선 작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맞나 싶죠. 그러면 이 추세선 작도의 기준점이 되는 여기가 무슨 자리이길래 이런 중요한 고점들보다도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작도를 했냐. 여기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를 했던 당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시간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분봉으로 쪼개서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개미털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그런 자리예요. 실시간으로.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고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도 이것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작도를 해봤더니 상승 저항 추세선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빠지더라. 이거를 제가 포착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더리움은 폭등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미 이렇게 꽤 많이 쓴 것만으로 이미 존재감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돌파한다면 저는 일단은 폭등 가능성을 잃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에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